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올림머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. 예.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지적도 하는데 네. 지금 뭐 박근혜 씨가 감옥에 가면은 이 올림머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화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. 우선 뭐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페이스북에 예. 글을 남기셨으니까요. 아니 그 방법이 네네. 있다면서요. 사실은 감옥에 가면 예.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모든들 다 예. 목까지 들어가게 해요. 예.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그 구속돼서 서울구치소 갈 때는 그 알몸수색 인권 침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소도 하고 결국 예. 그거를 법적으로 판결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요. 예. 가면 모든 사람을 빨가벗겨가지고 모든 걸 다. 근데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빨가벗게 하고 이랬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인권 그 문제로 고소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. 아유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신 겁니까? 그럼요. 5번까지 다 당했죠. 하하. 그래서 예, 4번째 구속될 때 예.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앉혀놓고 예. 다 앞으로 나와서 싹 다 빨가 벗으라 그래요. 아. 검찰 대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인권단체들로 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판결이 내리고 위자금도 받고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개별적으로 칸을 하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걸로 그때 제 사건을 계기로 그때 구치소가 바뀌었었어요.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. 네, 일체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 네. 들어가면 예.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는 파마도 이제 오래 있으면 다 풀리고 머리 모양 그거 하고 이러니까 예.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모양이나 예. 뭐 처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참담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.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는 이제 물건들 자기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네. 물건들이 나올 때 예. 이런 노란 고무줄이 하나씩 나와요. 달려 들어와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머리를 묶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굵은 고무줄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머리 묶는 사람은 묶고 짧은 사람은 그냥 묶고 이렇게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어디서 그런 기술들이 전수가 됐는지 시술 같은 것들을 예. 일단 막 돌에 갈아가지고요. 예. 거기다가 고무줄을 엮어서 예. 핀을 만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그 감옥원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 어쨌든도 있고요. 예.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들어오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예. 술도 만들어 마시고 막걸리도 만들어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. 예.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다들 머리 이렇게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비콤씨라는 게 있어요. 비타민. 예. 그거는 기능성 식품으로 그 당시에 반입이 됐었거든요. 예. 그럼 그게 약간 그 진갈색, 약간 그 자두색 같은 색깔이에요. 예. 그럼 그걸 침을 묻혀갖고 입술에 막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캡슐을 터뜨려서? 터뜨리는 게 아니라. 예. 가에 이렇게 색깔들이 약간 색색이 되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그걸 침을 묻혀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바르면 색깔이 빨갛게 나요. 예.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예. 제가 3번은 성동구치소에 갔다 왔고요. 성동구치소? 2번, 성동구치소, 한양대병원이 성동구치소라 3번은 거기를 갔었고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할 때는 서울구치소로 갔거든요. 예. 근데 성동구치소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.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똥통칸에 비닐로 문을 만드는 그게 있고 그래서 겨울에도 추워서 동면대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옛날 구이동 픽업 사기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예. 도순자 씨라고. 도춘자 씨가 그때 저랑 같이 성동구치소에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돈 떼먹고 사기치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교도관이 제가 편지서로 밖에 나갔을 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얘기를 하던데.
뭐 하루에 계란을 10판씩 시켜가지고 예. 이거는 그냥 그 교도관한테서 들었던 얘기예요. 예.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기 쳐먹고 들어와서 하루에 물건도 막 있는 그 돈 최대한 데까지 다 시키고 계란도 해서 그걸로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. 얼굴 마사지를. 감옥에 있으면서. 예, 그 교도관한테 이야기 들은 거거든요. 그 계란들을 시켜서 마사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같이 지내니까 그 돈으로 또 그런 물건들을 해갖고 예.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것도 하고 이런다면서 막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이게 조합 아파트 136억 사기 분양 사건에. 네, 그때 당시 엄청났죠. 야.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2번을 만났을 적이 있어요. 예. 재판을 가다가 한 번 만났고 변호사 접견할 때 안 만났는데 예. 그렇게 많은 사람 울리고 와갖고도 정말 본인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런 모습들은 저한테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변호사 접견실에 있는데 예. 나보고 변호사가 몇 명이냐고 예. 자기는 변호사가 몇 명이다 이런 자랑을 하고요. 그리고 자기는 검사한테 조사받으러 갔어도 예. 맛있는 거 뭐 시켜서 뭘 먹었다고 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.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상을 못 하거든요. 글쎄 말입니다. 예. 조사를 받으려면 큰 완전 똥통간에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조사받고 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검사실에 불려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나한테 자랑을 하는 것도 들었고 예. 또 한 번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같이 버스에 나란히 앉았거든요. 예. 그러면서 저한테 뭐 오늘 나보고 매스컴 한번 탈 거라고 그분은 내가 누군지는 이제 모르죠. 예. 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매스컴 탈지 모른다 이러면서 뭐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예.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예. 그 피해자들이 그 이른 아침에 모여가지고요. 예. 그 아웃선을 치는데 예.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도 그게 대한 반성과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참 하도 그 사람이 옆에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조춘자 씨, 이분은 당신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도 답답하니까 한마디 던져주시더라고. 예. 아이고, 그래서 예. 제가 느낀 거는 예. 그분들이 바깥에서 그 수많은 사람 예.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러면서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예. 그 외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층들을 볼 때 예. 치솟는 분노가 저희는 지금도 우리 딸도 그러고 저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럴 텐데요. 예. 세월호 리본만 가도 세월호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여기에서 뭔가가 막 올라오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거든요. 예. 지금도 그렇고. 예.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소위 말하는 친박이나 예. 정치권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대통령을 예. 찍고 속아왔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예.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아유, 5번이나 감옥 갔다 오셨고 박근혜가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경험도 하시고 예. 새벽에 박근혜 씨가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. 그 이후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좀 잘 모르니까요.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저는 사실 이제 전날 페이스북을 쓸 때도 네. 구속영장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새벽까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예. 정말 이렇게 기록되면 어떡하나. 예.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박근혜 구속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예. 세월호에서 그 죽어갔던 우리 아이들 예.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질 단초라도 이제 마련됐구나. 예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예. 사실 또 지금 떠올랐던 게 예. 2년 전에 동아TV에 하셨던 그 성유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. 예, 성유보 선생님. 예. 예. 근데 저는 이제 성유보 선생님 가까이서 같이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정말 그분 성유보 선생님도 그렇고 예. 수많은 그 양심적인 분들이 그 정말 화병에 걸려가지고 맞아요. 건강을 상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예. 참 지금도 언론 노조 MBC를 비롯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그 언론인데 이건 공기와 같은 건데 이걸 틀어막고 이렇게 해왔잖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어쨌든 세월호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
하나의 단초 풀 수 있는 너희들의 그 억울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마라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언론을 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된다. 예,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그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손유무 선생님 네. 묘제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예.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? 예, 맞아요. 예. 참 마음이 심중했고요. 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게 예. 지금 이제 우리의 촛불이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해서 예.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박정희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 잔재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쳐왔던 그것이 이제 임계치에 도달해서 이렇게 왔던 건데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를 해소하자는 게 촛불의 영혼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경선에서 보면 지지자들을 갈라놓고 또 지지자들이 너무 서로 막 죽일 듯이 적보다 더하게 이렇게 비난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요. 정권이 바뀐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그걸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정권 교체하고 힘을 모아서 촛불을 들었던 그 간절한 염원으로 우리가 뭔가를 바꿔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. 그래서 경선을 하되 치열하게 하되 이 세력들이 또 갈라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우려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죠. 우리 차수련 위원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차기 대권 주자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에 대해 답을 안 해주셨어요. 오늘 박근혜가 보냈을 법한 하루의 일정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아마 제 생각엔 어저께 들어가서 그 뭐 사진 찍고 검사, 검신 검사 이런 거 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검신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가죠. 보통 독방이 1층 9평인가 그런데 제가 갔을 때의 그 독방의 구조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정말 딱 누우면 약간의 공간이 있고 왼손 한쪽을 뻗으면 팔이 다 닿지 않을 정도 좁습니다. 그리고 한쪽은 화장실 변기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누구누구 있는지, 번호하고 이렇게 쭉 그동안들이 그걸 하자면 그 이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렇게 그걸 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식사가 나옵니다. 식사가 나오면 그 식구통으로, 지금은 메뉴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반찬 한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이제 그걸 먹고 나면 그 화장실에 가서 자기 먹었던 밥그릇을 다 씻어야 돼요. 그래서 제 있을 때는 수도꼭지가 아래 달려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변기 옆에 있는 수도물을 틀어갖고 설거지를 해야 했거든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오전이든 오후든 30분간 운동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. 운동 시간이 잡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면회가 오면 하루에 한 번 면회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머리 감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을 하거든요. 그래요?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욕탕으로 줄 서서 이제 가죠. 가서 그 뭐 다 합쳐서 시간이 30분인데요. 들어가면 30분도 안 주는 것 같아요.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씻고 나와야 되고요.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일정이 구치소극이 딸려있는 일정대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집니다. 최순 씨를 만날 수 있겠네요, 거기서.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.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 공안 차원들은요, 철저하게 외부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도 단속을 합니다. 일반 수감자들 만나는 것도 운동 시간 외에는 거의 못 만나고요. 그 다음에 특히 공범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규칙이 절대 서로 못 만나게 하는 규칙이 있어요. 아이고, 그렇군요. 그래서 면회를 가거나 이럴 때 잠깐 스치는
경우 있을지도 몰라도 그런 연애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딪히지 않게 저는 옛날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들어갔던 노조 간부 땅 한번 면회 가다가 얼굴 잠깐 스친 거 직접 부딪히지는 못하고요. 그것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. 그 면회하러 가다 만나는 길에 김기춘도 만날 수 있고 안종범도 만날 수 있겠네요. 그 남녀 구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, 거기서는? 근데 면회 갈 때는 남사 여사가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. 남사 여사. 예. 남자랑 여사랑은 차동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아이고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. 저희 한번 좀 초대를 할게요. 초대해서 실컷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죠. 예.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시죠. 우리 차솔기현 위원장님 함께.